팀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 팀장들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 윤수경입니다. 팀장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김문경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회의감에 빠져든다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중에 울려대는 톡, 전화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회의 참석이 유난히 많을 수밖에 없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업무 관리, 회의 관리 스킬이 사실 필요하죠. 네, 그럼 오늘의 고민을 한번 만나볼까요? 최 대리, 지금 상품기획팀에 월간 회의 들어가니까 급한 보고사항 있으면 메신저나 톡으로 바로 연락해요. 그리고 우리 팀도 오전 11시에 회의 있으니까 회의 자료 빠짐없이 잘 준비해놓고. 네, 팀장님. 그런데 우리 회의 때 공유할 정보를 어제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회의 들어가셔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회의 전에 긴히 상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회의 빨리 다녀와서 잠깐 얘기합시다. 저 그리고 저희 팀 프로젝트 회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프로젝트 회의와 이번에 기획할 아이디에이션 회의도 진행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없고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김 팀장은 출근하자마자 일정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종일 마라톤 회의, 무려 3개의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김 팀장은 마케팅 부서의 팀장으로 필요한 회의는 꼭 참석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영업, 개발 등 유관 부서의 주요 이슈를 알고 있어야 시의적절하게 고객 대응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종일 잡혀있는 날이면 팀원들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회의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팀에서 올라오는 급한 결제에 필요한 톡이나 문자가 빗발칩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상사의 눈을 피해 적당히 참여하면서 틈틈이 팀원들과 업무를 합니다. 팀원들은 나의 결정과 결제를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회의를 참여하다 보니 효과적인 회의는 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솔루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김 팀장이 많은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함일 텐데요. 정작 참석한 회의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리 팀의 효과적인 업무 회의 운영을 위해서도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회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에게 회의는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참석하는 사람도 결정해야 하는 사항도 사실 모두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참석하고 있는 회의의 종류를 구분해보고 누구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유형별 회의 진단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먼저 유형을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의인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전사회의, 팀별, 팀 내 회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사회의는 임원과 함께하는 주요 프로젝트 보고와 결정 회의를 말하고요. 팀별 회의는 팀장급과 함께하는 부서 간 공유를 위한 조율 회의입니다. 팀 내 회의는 팀원과 함께하는 정기회의나 아이디어 회의를 말합니다. 이런 회의 유형에 따라서 팀장으로서 무엇을 어디까지 결정하고 또 판단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최대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참석자인 팀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회의 중에는 주관부서가 브리핑할 때 우리 마케팅 팀 의견과 추진 방향이 일치하거나 대치되는 사항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주관부서의 의견과 팩트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죠. 여기서 의견은 반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팩트는 반박 대상이 아니니까요. 급하게 진행된 회의가 아쉬웠다면 회의가 끝난 후 유관부서에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 팀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리소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전 아젠다 공유를 위한 협업 업무 툴 활용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참석자들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야 회의 때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서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 업무 연관성을 설명하고 회의록 공유를 요청하세요. 관련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은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 부서의 회의록을 통한 업무 진행 상황과 이슈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케팅팀이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회의록을 꾸준히 받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요청하세요. 기획팀을 예시로 들자면 기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한 공유를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팀 내 진행 상황을 파악할 담당자를 지정하세요. 팀장의 참석이 필요한 때와 아닌 때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 팀 내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임 단계에 따라 관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팀원은 이 업무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가 되겠죠. 첫 번째는 정기적 주간 회의는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 회의는 주간 회의에서 공유해야 할 주요한 프로젝트 변화나 민감한 이슈 또는 집단 지성이 필요해서 임팩트 있는 회의가 필요할 때 하는 회의죠. 반면에 단순 공유나 아니면 보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간 회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진행해도 좋습니다.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클라우드 내에 사전 업로드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성자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무겁고 부담되는 회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팀원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데이션하는 분위기 전환, 즉 모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누구나 발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팀장 혼자 떠들고 팀원들은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일반 업무 지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아이데이션 회의는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발제자는 워킹데이 기준 1, 2주의 여유를 두고 참석자들에게 주제와 필요한 준비에 대해 공지해야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회의는 상급자가 주관자고 팀원들은 관찰자가 되기 쉽지만 팀의 아이데이션 회의에서만큼은 팀원이 주인공이 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성원 간 이해와 충돌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또 조율하는 경험이 쌓이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감과 협업의 힘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죠. 셋째는 팀장과 팀원 간의 업무 진행 상황 공유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마다 팀장이 같은 시간과 집중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권한위임 4단계에 맞춰서 프로젝트 리더나 구성원들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권한위임 1단계 지시와 2단계 지도는 주니어 팀원이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 적절합니다. 업무의 능숙도에 따라 시기별로 단계를 조정해서 팀장과 꼭 상의하지 않고도 담당자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또 후 보고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수시 미팅 과정 중에 알려주면 됩니다. 3단계 지원의 경우 담당자 선에서 대부분 진행하되 팀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고합니다. 4단계 위임은 팀장에게 결과 보고만 해도 좋습니다.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수시 회의는 팀장 입장에서 보면 현업이 돌아가는 핵심 요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죠. 팀의 핵심 역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팀장이었을 때 예를 들어보면 팀원들에게 프로젝트별
주간 업무 보고 양식을 업무용 클라우드에 주 단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프로젝트명, 그다음 금주 진행 상황, 차주 진행할 일, 팀장에게 요청 사항과 건의 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업데이트하도록 했죠. 물론 긴급 사항은 즉시 대응해야 하지만 급하지 않은 경우는 보고 내용대로 다음 단계를 추진하도록 바로 지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청 사항과 건의 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에게 수시 미팅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 팀원별 업무 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팀원들에게도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데이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데이션이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체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데이션 회의에 명확한 목적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이젠 아이데이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의 전에 준비사항으로는요. 첫째, 아이데이션 해야 하는 주제는 늦어도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 뱅크인 사람이라도 주제를 듣자마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어렵겠죠? 미리 주제를 알려줘서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참석하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둘째는요. 회의의 목적을 공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데이션의 목적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시도한 적이 없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인지 미리 말해주는 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성에 따라 생각하는 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다양한 회의 진행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데이션 하려는 주제를 공유한 다음 미로나 피그마 같은 협업 아이데이션 툴을 사용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기록하면요. 각 팀원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아이디어 논의 및 비평하는 단계인데요. 시간이 종료되면 진행자는 작성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충 설명하도록 안내하게 되죠. 작성자가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다른 팀원들은 비판 아닌 긍정적인 호응을 해줘야 합니다. 덧붙일 생각이 있으면 내용을 덧붙여도 좋고요. 세 번째는요. 실행할 아이디어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특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를 투표하는 겁니다.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까지 정리되면 회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진행자는 해당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협업 툴 링크를 걸고 실제로 앞으로 진행할 액션까지 정리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칫 브레인스토밍을 아이디어 생성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실행할 아이디어는 정하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데이션의 목적은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행까지 옮기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되니 조직에서는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을 느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담과 압박 결코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수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회의 참석도 컨트롤하는 능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좀 더 스마트한 팀장이 되기 위한 발걸음, 바로 효율적인 회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회의에 끌려다니는 팀장님이 아닌 회의를 주도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업무 관리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주최하시는 모든 팀장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